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입니다. 자, 힘겨운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자, 코로나19 사태 언제쯤 이제 좀 잠잠해질지 아직까지는 기약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계속 확산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사망자 또 확진자 수도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하지만 계속해서 시간이 갈수록 코로나19에 대한 공포 심리는 완화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죠. 뭐 공포 심리 같은 것들이 이제 보편화되게 되면 주식시장은 이제 바닥을 만들 확률이 굉장히 좀 높아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뭐 지나친 공포 심리보다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제 향후 가시화될 정부의 부양책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 자체가 과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인가, 아니면 그 외에도 다른 펀더멘탈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우리가 따져보자는 얘기죠.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과민 반응이라고 한다면은, 그렇죠, 주식을 사야 되는 포인트가 맞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떨어졌다라고 본다면, 지금 1월 말 기준으로 고점 대비해서 지금 현재까지 약 8% 정도 코스피 기준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이 정도면 자,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 사태에 비한다면 좀 충분한 이런 어떤 하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게 아니다,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19가 일단 촉발은 했지만 추가적인 조정의 어떤 이유가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심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펀더멘탈적인 문제라고 한다면은, 그렇죠, 주식을 줄이거나 좀 팔아서 위험을 좀 어느 정도 피하는 게 맞죠. 그렇죠? 자, 오늘 펀더멘탈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시장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환율 시장이라든가 또 뭐 주식시장 포함해서 또 이 채권 시장, 그죠? 내일 또 금융통화위원회가 있는데요. 금리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해보고 대응을 해 나가야 될지, 또한 주도주와 비주도주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포의 심리가 일단 계속해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무서워지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갈수록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또 확진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이 공포 심리는 완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자, 그런데 이게 뭐 확진자 수가 아주 점증한다고 한다면, 그죠? 증가세가 더 가파라진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사망자 수라든가 확진자 수는 시간이 갈수록 점차 완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우리는 향후 가시화될 정부의 부양책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아직 가시화된 정책은 없습니다만, 그렇죠, 추가적으로 통화 완화 정책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뭐 지준율 인하라든가 뭐 금리 인하입니다. 그죠? 통화 완화 정책을 펴할 가능성이 높고요. 다음 달이면 중국 양회가, 그죠? 개최가 됩니다. 뭐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인데요. 그죠? 뭐 이 부분이, 자, 뭐 이제 뭐 3월에 가시화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조만간 분명히 이런 뭐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으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코로나 관련된 추경, 그죠? 그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내일 금리를 결정하는데, 글쎄요, 지금 이제 금리 동결 얘기가 우세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떤 금융시장 자체의 어떤 흔들림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금리 인하의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조만간에 경기 대책 관련해서 종합 패키지 정책을 정부에서 발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가시화될 정부 부양책을 우리가 좀 신경을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은 좀 경우가 다르죠. 그렇죠? 코로나 영향이 좀 크지 않습니다만 이미 채권 시장, 선물 시장에서는 상반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한 50% 정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장주가 강세를 보이는 하나의 또 이유가 되기도 하죠.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글쎄, 이제 과거에 여러분들, 질병 사례를 한번 안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최근 코로나19 사태, 지금 현재 작년도 12월부터 확산이 됐다라고 친다면, 뭐 총 사망자 수는 아직까지는 뭐 이게 추정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치사율이 현재 한 3%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죠. 과거에 뭐 신종플루라든가 사스,
그리고 좀 한참 된 얘기지만 홍콩 독감, 아시아 독감, 또 예전에 굉장히 오래된 얘기 같습니다만 스페인 독감, 우리가 지금 뭐 A형 독감, B형 독감 하는 그런 그런 바이러스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백신이 다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뭐 주사 또 아니면 약 복용하면서 끝나는데, 최근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공포스럽죠. 그죠? 다음에 또 뭐예요? 전염성도 굉장히 높죠. 뭐 치사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그죠? 과거에 비한다고 한다면 치사율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죠. 아무래도. 자, 거기 보시면 뭐 신종플루, 사스 보면 총 사망자 수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사망자 수가 제일 많았던 걸 보면 과거 1918년도죠. 스페인 독감 때 5천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죠? 뭐 그때야 지금보다 훨씬 더 의료 기술이라든가 재반 시설 자체가 많이 낙후됐던 상황이었죠. 거기다가 뭐 1차 대전이었나요? 그 당시에. 자, 이런 부분. 자, 질병이 여러분들 우리가 감기라든가 독감 여러 가지 병이 있잖아요. 이 질병이 그렇죠. 전파가 되고 많이 유행을 하면 그걸 전염병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래서 최근 이제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강타한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 불확실성, 코로나19라는 불확실성이 시장에서 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괜찮은데, 통제를 벗어났다라고 한다면은 공포가 확산이 됩니다. 그렇죠? 반대로 언제든지 정부에서 이 전염병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하게 되면 빠르게 금융시장은 안정화를 찾아요.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진리 아닌 진리가 있죠. 모든 전염병은 결국 통제가 됐다라는 어떤, 이건 팩트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이제 과거에 우리가 판데믹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대유행, 전 세계 대유행을 우리가 판데믹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판데믹 사례를 보더라도 전염병, 즉 질병 같은 경우에는 추세 변수가 아니다라는 결론이에요. 그죠? 앞서 말씀드린 굉장히 오래된 얘기이긴 합니다만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에도 이게 1918년도 3월 달에 미국 시카고에서 발병이 됐다라고 하죠. 5천만 명이 넘게 사망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사망자 수보다 더 많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좀 충격적이죠. 5천만 명이라고 한다면.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당시에 5천만 명이 다 이제 사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수 조정, 다우존스 지수가의 조정폭은 약 11%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그죠? 이제 공포의 강도로만 본다면 근본 코로나19도 그죠? 조정폭은 이거보다 훨씬 더 짧을 수 있겠습니다. 결코 작지는 않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지수 기준 1월 고점 기준으로 해서 현재 약 8% 정도 조정을 받았어요. 그죠? 자, 8% 조정이라고 한다면 이 원론적으로만 보게 된다면 연간 이익을 우리가 8% 감소하는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번 사태가 그냥 일시적인 충격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약 한 달 동안의 생산 차질이라고 우리가 원론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1년에 그러니까 365일 기준으로 8%라고 한다면 약 30일 정도 되거든요. 이게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생산 차질 불확실성이 한 달 정도가 지금 현재 선반영이 된 측면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과거 팬데믹 현상 사례를 봤을 때 뭐 스페인 독감이 11% 조정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 8% 코스피 조정으로 봤을 때 공포의 강도가 더 확산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예전 70년대 뭐 천연두, 그죠? 80년도 초반의 에이즈를 제외하고 모든 질병들은 일시적 충격으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통계치가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 하락이요 코로나19에 국한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렇죠 조만간 바닥을 확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펀더멘탈 이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단지 전염병에 의한 조정이라고 본다면 이번 주 특히 이번 주 내일 만약에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한다면 그죠 이번 주에 바닥을 확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게 코로나19 사태뿐만이 아니라 펀더멘탈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외국인들이 사흘째 거의 2조예요, 그죠? 사흘째 2조 원 매도를 합니다. 오늘도 지금 7천억이 넘는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질병 때문이 아닌 이 전염병 때문이 아닌 경기 및
기업 실적, 즉 펀더멘탈 의심에 대한 어떤 하락이라고 본다면 굉장히 심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상황은 달라집니다. 만약 전염병이 주가 조정의 계기가 됐었고, 그죠? 코로나19가 주가 조정의 계기가 되었고, 사실 실질적인 거는 펀더멘탈이 문제가 생긴다,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고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그죠? 여러분들 현재 주가 수준이라든가 또 뭐예요? 환율 시장, 외환 시장, 또 금리 수준을 보게 되면 펀더멘탈에 어떤 이상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들이 지금 난리거든요. 큰일 났다. 주식을 매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 회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가가 추세가 이탈됐다. 지난 저점이 깨졌다라는 거죠. 지금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여러분 보고 계시는데요. 제가 추세선을 한번 그어봤어요. 지난 8월 저점부터 해서 지난 8월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있었죠. 그때를 저점으로 봤을 때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보니까 그렇죠. 저점을 지금 이탈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추세 붕괴죠. 이러면 사실 펀더멘탈을 의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 코로나19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확산. 그죠? 이게 사실 두 가지 면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추세를 이탈했다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이게 글로벌 경기 침체가 확산이 된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앞으로 경기가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어떤 생각. 또 하나는 글로벌 주도주. 지금 현재 주도주가 뭡니까? 반도체라든가 또 2차전지 같은 4차 산업혁명 관련 현재 글로벌 주도주들이 본격적으로 조정을 보인다. 뭐 이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죠?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근데 사태를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근본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경기 타격은 불가피해요. 그러나 경기 침체로 간다라는 것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 너무 섣부르다는 게 침체까지 간다라는 거는. 단기적인 어떤 뭐 타격, 충격은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인 침체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좀 아니지 않느냐.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이게 좀 조심스럽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본격적으로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도 지금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는, 턴을 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만약에 우리나라 경기도 굉장히 지금 좋은 상태에서 이런 상황이 터졌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렇죠. 우려를 해야 됩니다만, 경기가 그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안 좋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장기 침체로 간다라는 것을 판단하기는 아직은 좀 가능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아까 이제 그 주도주의 본격 조정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반도체라든가, 뭐 전기차, 아직 초기 국면이에요. 그죠? 공급 과잉은 아직 나오지도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4차 산업혁명은 이제 태동기란 얘기입니다. 무르익은 시점이 아니다라는 얘기. 예를 들어서, 전기차 관련, 2차전지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지금 현재 막 투자를 하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아직 공급 과잉의 얘기가 나올 때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새로운 디바이스, 4차 산업을 통해서 5G라든가 폴더블 폰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디바이스 시대가 열리는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은 좀 우리가 경기 침체를 말하기는 의문스럽다. 단지 단기적으로 너무 쏠림 현상이 강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우려할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지수 자체가 이렇게 추세가 이탈이 된 것이 일시적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환율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환율 차트 제가 좀 만들어놨는데요. 환율 현재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원달러 환율 어제 좀 빠졌다가 오늘 다시 좀 오르고 있는데요. 상승폭은 조금 둔화됐어요. 1200원대 초반을 좀 지켜내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이 1200원 선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향후에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1200원, 달러당 1200원 이상의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과거 신흥국들이 리스크 어떤 이벤트가 있었을 때예요. 그렇죠? 그럼 1200원 선을 우리가 한계점으로 봤을 때 지금 1200원 이상에 있거든요. 근데 신흥국들이 현재 리스크가 있나요? 없어요. 그죠?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19 사태 외에는 특별히 환율이 1200원 이상으로 올라갈 일이 없는데요. 그래서 지금 펀더멘탈을 의심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는 거죠.
2015년도 이후로 현재 5번째 1200원 선을 돌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환율 시장만 놓고 본다면, 야, 이거 한국 시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경제적으로. 그죠? 아니면, 이거 좀 과민 반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1200원 선이, 달러당 1200원 선이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중요한 점이 뭐냐면, 그렇죠. 외국인들이 환차익을 노리는 변곡점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외국인들. 자, 1200원 이상에서는 지금 팔고 있는데요. 그죠? 외국인들이. 환율이 좀 안정화를 차게 되면, 저 외국인들이 다시, 매도가 아닌 매수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변곡점이 될 수 있죠. 일단, 한국 경제의 문제다라고 판단하기는 아직은 좀 그래요. 왜냐면 경기가 좋았다 나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빴기 때문에. 더 나빠진다? 아니죠.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반도체 가격도 오르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이제 새로운 반도체라든가 또 2차 전지라든가 5G라든가 이런 어떤 성장주들이 모멘텀, 강한 메가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은 경기가 위축된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겠네요. 그렇게 본다면 좀 과민 반응일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빨리 정상화 된다라고 한다면 괜찮겠습니다만 아무튼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변수를 더 보면 금리인데요. 그죠? 자, 현재 금리를 볼게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2년물, 미국채, 2년물 금리인데, 현재 1.247%예요. 그럼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1.75니까 약 50bp 정도, 그러니까 두 번의 금리 인하 정도가 지금 반영된, 어떤 수치거든요. 그렇죠? 기준금리보다 낮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한국채 3년물 이렇게 보게 되면 1.145%예요. 금리가. 근데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25니까 약 11bp 정도, 그죠? 한 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금리가 움직인다는 얘기죠. 미국은 2번 정도.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상반기 때 2번 정도. 우리나라는 1번 정도. 아마 내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왜냐면 코로나19가 생각보다 굉장히 그렇죠. 이 공포스럽고 또 금융시장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화시키기 위한 차원으로도 내일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기준금리가 1.25이기 때문에 그죠? 최저치란 말이에요. 이걸 한 단계 더 낮추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데 이런 어떤 악재라든가 쇼크를 빨리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 차례 인하하는 것도 지금 현재 금리가 그렇게 기준금리가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국고채 금리가 이제 움직임이 그렇게 가파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금리를 내일 한 차례 인하할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질병의 파급력을 우리가 조금 더 예의주시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확진자 수가 대구 경북 지방을 중심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코로나19 질병 자체로서의 악재는 시장에 충분히 이 정도면 반영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코스피 지수의 추세 이탈이라든가 또 외환시장 1200원에 이상의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라든가 지금 금리가 지금 이 정도로 기준금리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져 있다라든가 이런 어떤 비정상된 부분이 조기에 빨리 정상화돼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이 추세 이탈이 장기화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코로나19 문제가 아닌 경기라든가 기업시장 펀더멘탈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지금 정황사로 보게 되면 그 가능성은 매우 크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현재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많이 반영이 됐다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지금 이제 가장 걸리는 게 외국인들 매도세거든요. 지금 이미 8천억대가 또 넘었어요, 오늘. 그죠? 아직 뭐 20분, 30분이 남았는데 폐장을 하려면 8천억이 넘었었어요. 자, 외국인들이 이렇게 가파르게 매도하는 부분이 다소 좀 걸리긴 하는데요.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외국인 매도는 사실 장기성이 강한 미국계 자금일 경우하고 또 아니면 단기적인 어떤 흐름이 강한 유럽계 자금, 그죠? 아니면 저 중동계 자금, 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외국인 매도는 장기성이 강한 미국계 자금이라기보다는 유럽 및 그렇죠. 중동 외국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안정을 찾으면 다시 매수세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아닌가 이렇게 또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도주와 비주도주에 대한 흐름을 여러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주도주는 뭐냐면 그렇죠.
말씀드린 반도체라든가 2차전지라든가 5G라든가 관련된 뭐 말씀 안 드려도 대표적인 종목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대형주 뭐 삼성전자라든가 지금 뭐 하이닉스라든가 또 뭐 SDI라든가 뭐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다 빠져 있는 상태. 외국인 매도의 집중 탈을 맞고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시세가 안 좋긴 합니다만 이런 종목군들 언제든지 다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죠. 워낙 급하게 올랐잖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자, 그 정도의 이제 조정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개별성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5G라든가 반도체 비메모리, 또 2차전지, 생각보다는 탄력이, 그죠? 탄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추세도 괜찮습니다. 일일이 다 여러분들 확인해 보긴 좀 어렵습니다만, 그리고 시장이 정상화된다면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주가가 추세가 이탈이 됐다, 환율이 1200원이 넘어섰다, 외국인들이 지금 2조가 크게 매도를 했다, 또, 채권 시장, 이 금리가 심상치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이게 비정상적인 건 맞아요. 하지만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보다는 짧은, 그죠? 어떤 좀 과민 반응일 수도 있다. 왜? 물론 이 팬데믹 현상, 이런 전염병이라는 것은 항상 현 시점이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근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뭐 사스라든가 메르스라든가, 그죠? 신종플루라든가 과거 말씀드렸던 이런 일련의 전염병들 사례를 한번 보고 우리가 얼마든지 추론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로 경제가 파탄이 난다거나 흔들리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더 이제 무서운 건 뭐냐면 이거 외에 다른 어떤 요인이 있지 않겠냐, 이걸 우리가 걱정하는 거고 지금 시장이 그걸 반영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죠, 빠르게 회복을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어려운 시장이에요, 여러분들. 가장 어려울 때가 바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특히 미국 시장이 이틀 연속 크게 펑펑 터지면서 더 공포감이 크게 다다르고 있죠. 저는 미국이 반등에 성공할 줄 알았는데 좀 오르는 모습이 나오다 갑자기 쭉 밀리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어요. 그죠? 자, 긴축 없이 10% 이상 조정 나오기 어렵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지금 뭐 미국 긴축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많이 오른 거에 따른 조정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급반등의 가능성도 우리가 항상 열어놓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힘든 시장 여러분 잘 이겨내시기 바라겠고요. 혼자서 극복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체험 VIP 문을 좀 두드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겠고요.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함께 여러분 눌러주시면 더욱더 힘을 내서 여러분들께 힘을 드리는 방송으로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